그날 밤, 저는 트레이닝 바지 끝단을 무릎까지 살짝 올렸습니다. 장모님이 제 종아리를 조심스럽게 눌렀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불안, 수치심, 두려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모님과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최정민, 29입니다. 체육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아내 윤서와 결혼한 지 1년 차예요. 결혼 후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 야간 근무가 잦은 간호사고 저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탭니다. 장모님 박선영 56은 전직 물리치료사였어요. 과묵하지만 살뜰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죠. 아내의 야간 근무가 늘며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밤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 제 다리 저림을 유난히 걱정하셨습니다. 정민아, 허벅지 외치기 자주 저린다 했지? 내가 봐줄게. 그냥 두면 더 안 좋아져. 가족이라도 어색했습니다. 정중히 사양했지만 전문가가 보는 건 달라. 믿어도 돼. 장모님은 조용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라벤더가 섞인 마사지 오일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바지 조금만 올려. 떨리는 손으로 바지단을 올렸고 장모님의 손끝이 종아리에서 무릎, 허벅지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여기 트리거 포인트 눌러주면 순환이 좋아져. 낮아진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숨결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장모님, 이제 됐어요. 조금만 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장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압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어제 받고 좀 어때?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저렸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자.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간호사복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밤도 장모님과 단둘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와. 미안, 내일 아침에 들어가.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내려앉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전혀 장모님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려주셨지만 젓가락질이 힘들었습니다. 정민아, 요즘 더 말랐네. 많이 먹어. 제 얼굴 위에 오래 머무는 시선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옛날 일이다. 이제 중요하지 않지. 장모님은 답을 피했습니다.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밤 10시 장모님은 작은 갈색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오일로. 자극이 부드러워. 병 뚜껑을 연이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라벤더 향이 번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고 손길은 평소보다 더 느리고 꼼꼼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장모님의 낮고 떨리는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장모님에겐 아들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묻기엔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 장모님 방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엔 재활약 서적, 구석엔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사진,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장모님과 20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뒷면엔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엄마가 1998점, 다음은 바렌 스크랩. 재활치료 중 의료사고로 23세 남성. 사망치료사 자격정지 기사 속 치료사의 사진은 젊은 시절 장모님이었고 피해자 이름은 박민수.
장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소리, 서둘러 상자를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정민아, 평소와 같은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방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중한 눈빛, 조심스러운 손, 그리고 가끔 흘리던 말들까지.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전에 환자 많이 보셨어요? 손길이 멈췄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옛날엔 많이 했지. 지금은 너 하나만 제대로. 떨림이 섞인 목소리. 그게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는 더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종아리에서 허벅지 상부, 골반 주변 근막까지.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 풀어야 근본이 잡혀. 의학적인 설명 뒤에 따라붙는 묘한 침묵.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만 아직 멀었어. 25년 묵은 건 쉽게 안 풀리지. 25년이라는 숫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 넘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어깨부터 등, 고관절 연결을 봐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엎드렸고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따뜻한 오일과 큰 손의 압박 사이로 장모님의 중얼거림이 스쳤습니다. 민수도 이렇게 아팠을 텐데. 정민아, 넌 참 소중한 아이구나. 떨리는 음성 속에 응어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무서움, 안타까움, 설명하기 힘든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만 주무세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치료인가, 상실을 향한 붙잡힘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애매한 경계에 내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정민다리 봐준다며? 어때? 공기가 얼어붙었고 장모님과 제 눈빛이 스쳤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내는 역시 전문가 다르다며 미소 지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소리 엄마 없을 때만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학교까지 흘렀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털어놨고 장모님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사람들 눈엔 이상할 수밖에. 그날 밤 장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다시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버티다 결국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아파요. 치료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픈 사위를 돌보는 게 장모님은 오래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숨길 일 아니야. 그날부터 문을 조금 열어둔 채로 치료를 재개했습니다. 곧 아내도 소문을 듣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얘기 도는데? 장모님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내가 전직 치료사야. 사위 아픈데 내가 본다. 그게 다야. 장모님은 이웃들에게도 당당히 설명했고 소문은 잦아들었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롭히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장모님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환이 제대로 돌아?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재능을 쓰세요. 봉사라도. 마침 복지관에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 망설였지만 곧 상담과 근막 이완, 가벼운 스트레칭 지도를 맡게 됐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원래 장모님 실력이에요. 어느 날 장모님이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민아, 내가 내 방에서 본 거 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25해 전 내 아들 민수가 죽었어. 내 손으로 잘못된 압으로 신경 손상을 만들었고 합병증이 겹쳐 결국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도 못 만졌지. 면허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늘 그 빈자리가 컸어요. 이상하게도 장모님이 제 다리를 만져주실 때 무섭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이 안정됐어요. 정말이니? 네. 전 괜찮아요. 장모님이 제 가족이니까요. 이후 우리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복지관에서 명성을 얻었고 저는 체육교육 전공을 살려 재활운동을 공부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손의 앞, 호흡, 조직 반응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장모님께 운동역학과 디지털 기록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여성 이용자분들을, 장모님은 어르신들을 맡아 함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사위분 손도 참 좋네. 장모님께 배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담담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자격갱신 교육을 결심했고 저는 밤마다 곁에서 도왔습니다. 몇 달 뒤 장모님은 재활운동 지도사 자격을 다시 취득했고 저는 특수체육 관련 자격을 얻었습니다. 복지관과 지역재활센터가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재활치료사 장모 특수체육 사회의 협진은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취재가 왔을 때 장모님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30, 아내는 여전히 바쁘고 장모님은 환자들 손을 꼭 잡아줍니다. 가끔 그 밤들을 떠올립니다. 처음엔 무섭고 어색했지만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책임감, 그리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으므려. 가족은 꼭 피로만 엮이지 않습니다.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돌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가족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정원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